자,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음 파워포인트가 지금 공유됐죠? 예.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의 전쟁 아까 얘기를 했고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할까 합니다. 사례도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떤 체험 마케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와 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브랜드 스토리 하면은 스토리텔링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브랜드 스토리는 되게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어떤 좀 의도를 가지고서는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말장난식으로 스토리텔링하고는 되게 틀리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 체험 마케팅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오감 마케팅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한쪽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고 또 추억을 남기게 되고요. 때로는 이제 어떤 감정이 되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경험에 대한 어떤 화두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 소비의 3 요소로 본다면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공간에 대한 부분, 더불어서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요 빵은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맛있어 보이나요? 그냥 빵이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포장을 하고 여기에 편지 하나가 써 있는데 물론 이제 일본 이게 교토에 있는 어떤 그 레스토랑에서 후식으로 나온 빵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뭐 저도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뭐 요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식당을 찾아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뭐 후식으로 저희가 맛있는 이런 그 양과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쪽지 하나가 담김으로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그냥 빵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다른 추억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도 단순해 보이지만 저도 실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명절 때 화장품도 세트로 판매가 많이 됐어요. 선물용으로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인제 저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냥 일반적인 세트긴 하지만은 거기다 대표이사가 저희 브랜드가 새로 나오고서는 되게 인제 뭐 나름 그 엠프란이라는 브랜드가 곽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글을 한번 올리면 어떨까 하는 그 의도 때문에 나왔었는데요. 그걸 하고서 인제 아무튼 그 세트에다가 다 집어넣었죠, 그 글을. 물론 한자 한자 다 글을 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고 어 답이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대단히 편지를 감사히 읽었습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아이 뭐 내가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소비자들이 듣겠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같은 어떤 상품이지만 같은 제품이지만은 이런 하나를 더함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약에 이런 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오면 그 자체가 또 브랜드에다가 알릴 수 있는 소비자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또 어떤 수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 간접적인 경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브랜드 스토리로서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한테나 어떤 자신만의 사연이 있듯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소비자한테 경험 소비를 시킬 것이냐 이제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경험을 설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략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프릿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재미라는 얘기를 담아 놓기도 했어요. 다 똑같지는 않고 각자가 브랜드 하우스를 만들 때. 그래서 자, 나의 브랜드는 어떤 스타일로 제공을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제품의 디자인을 하고, 또 BTL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그 ATL을 우리가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BTL은 우리가 이벤트라든지 광고 이외의 어떤 활동을 우리가 below the line이라 해서 BTL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코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 스토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광고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것들은 돈이 적게 들면서도 광고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비해서 이 BTL은 한 번에 어떤 소비자하고 관계를 맺는, 끈을 맺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브랜드 체험에 대한 방법이고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드 스타일에 따라서 반드시 요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서 그냥 한번 만들었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하나씩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 속의 배우 같은 건데요. 뭐 꽃보다 할배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어떤 한 장면, 그다음에 이거는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딘 것 같아요, 여기요? 너무 바쁘셔도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남산이요. 야, 네, 맞아요. 남산. 음, 남산이에요. 근데 이게 왜 만들었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가서 연인들이 이제 열쇠를 채우고 자기네 사랑을 이 열쇠처럼 꽉 얽어매겠다는데, 처음에 이게 철조망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철거를 못하는, 그러니까 CJ에서 남산타워, 지금은 N타워잖아요. 남산타워를 인수해 가지고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흉물스러운 철조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통신망하고 해서 이 그 사유지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철조망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흉물스러웠던 거죠. 이걸 가리고 싶었던 게 기획자의 의도였어요. 근데 누가 여기다 와서 이거를 걸어 놓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작을 했죠. "야, 저기 남대문 가서 한 200 개만 사 와." 그래서 열쇠를 채웠어요. 그랬더니 보고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요, 남산타워 N타워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거 매출 엄청나요. 음. 자물쇠. 뭐 본인들이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우연치 않게 데이트한다고 올라갔다가 이제 재밌어서 인제 여기다 달아 놓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된대요. 이 열쇠를 안 가져가고 버리잖아요. 그 옆에다 버렸는데 그게 다 쇠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옆에 그 토양이 막 오염이 돼 가지고 난리라는데,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세느강이라도 이게 있어요, 세느강. 세느강 다리에, 제가 몇 번째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리에 이게 있는데 너무 많이 와서 닳아 가지고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돼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이거를 회수해 간대요, 망을. 참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스토리가 되죠. 음. 이 보타보타 동영상이 있는데 아까 동영상이 저거라서 좀 제가 틀어 드리진 않을게요. 요거는 뭐냐면 일종의 사우나예요. 근데 플로팅 사우나예요. 바다에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에 띄어진 스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타보타는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거고요. 이게 이제 영화 속의 배우처럼,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는 이런 스타일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추억의 안내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뭐 레트로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건축학개론 참 이거는 돈 많이 안 들이고서는 히트한 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뭐 응팔, 이것도 어떤 추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 세대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추억할 수 있는. 여긴 마릴린 먼로인데 요건 이제 뉴욕에 가면은 마릴린 먼로 아주 대형 동상,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이제 지하철에서 환풍구에서 바람이 올라오면서 이제 치마가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형성화시켜서
마릴린 먼로를 기리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 한번 난리가 났더라고요. 소양강인가 거기 갔는데 마릴린 먼로 이게 있어 가지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왜 마릴린 먼로가 소양강 처녀냐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어떤 우리 브랜드가 어떤 걸 주느냐. 그다음에 이건 신기한 마술사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부분들. 삼척에 가면 탕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깨끗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이제 이렇게 투명 보트. 밑바닥에 보이는 보트예요, 이게. 요건 시계인데 시계가 우리는 항상 1, 2, 3, 4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뮤직 투어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엠넷에서 한 건데 이제 그 맥주 회사하고 이제 맥주 발매에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300명을 한 비행기에다 태워서 가면서 또 맥주를 안에서 시음하는 그런 행사를 한 적도 있고. 요거는 이제 야구장에서 파는 맥주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버텀업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아이디어죠. 잠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뭐 소리는 그냥 소음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오늘은 유달리 그 맥주가 많이 나오네요. 예. 오늘 계속 이상하게 보다 보니까 맥주만 계속 보여드리네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그 야구장이라는 그 특성상 되게 짧은 시간에 이거를 맥주를 먹으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따르다 보면 거품이 나니까 이걸 또 제거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뭔가 신기한 어떤 마술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카펜터스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좀 DIY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뭔가 같이 만드는 거. 밴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가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성품을 다 샀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마무리를 해보는 또 자기만의 어떤 특색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맨틱 투어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EXR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패션 브랜드인데 신발을 출시하면서 이제 밑에 보면 신발 밑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처럼. 이게 뭐냐면 뉴욕에 그러니까 이 브로드웨이의 이 지도를 여기다 그냥 갖다 놓은 거죠. 사실 볼 일 별로 없죠. 그렇지만은 뭔가 스토리를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빅트립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사실은 과자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내 먹었던 그런 추억들을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벤트를 좀 달아준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에 이제 엄마가 나한테 어렸을 때 줬던 그 과자 그것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데 이제 그런 어떤 추억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지한 장인 그리고 뭐 아까 다이슨 그런 거 있고 요거는 옛날에 시크릿 가든에 보면은 현빈이 나와서 이제 무슨 추리닝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시의 센스쟁인데 좀 하이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라든지 요게 좀 화장품에서 좀 재밌었어요. 하이네켄의 맥주 맛이 나는 그로스예요. 립그로스. 예. 그래서 이걸 바르면 그냥 맥주 맛이 난대요. 저도 먹어본 이거 발라본 적은 없는데 뭐 광고로도 나오더라고요. 대단하게.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유쾌한 이벤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올드파라는 술을 보면요.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좀 각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으로도 이렇게 쓴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틱탁이라는 그러니까 입냄새 제거하는 구취 제거 뭐 과자? 뭐
하여튼 뭐 홀스 같은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게 프레시몹이 한창 유행할 때 이제 그걸 광고에다 썼던 거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딴 거는 보지 말고 그냥 공유만 한번 하시죠. 예, 일종의 몰래 카메라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다분히 프랑스적인 어떤 그런 느낌? 그 틱탁이라는 것이 이제 구취 제거를 해주는 건데 이제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지금 뭔가 스토리가 좀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크루즈선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결같은 뭐 도우면이라서 이제 뭔가 요거는 어떤 거냐면 어린이 병원 청소 용역 업체예요. 유리창 닦아주는 데인데 이제 복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스파이더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배트맨까지 해 가지고 이제 그 환우들, 그러니까 어린 그 환자애들한테 되게 재미있게끔 되게 그 병실 안에 있어서 우울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용역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브랜드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대례사는 뭔가 이렇게 공헌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쓰레기통인데 아주 짜그마한 아이디어지만 이렇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없애버린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좀 덜 버리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또 재미있었던 게 아까 이제 반려견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 나하고 이렇게 내가 반려견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자, 브랜드를 만나면 어떤 느낌을 하게 해 줄까? 이제 아까 스타일을 정했다면 어떤 것들을 이제 전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브랜드 하우스 하면서 인제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브랜드와 적합한 부분이 과연 어떤 건가? 인제 역동적인 건지 좀 이렇게 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더 원하는 건지 좀 더 강한 부분인지 부드러운 부분인지 어떤 그걸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자, 브랜드의 스토리 인제 경험 마케팅의 시작이라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를 다 안다고 그랬지만은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경험, 그러니까 일반 소비를 경험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분히 인제 우리가 의도적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점과 같이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브랜드의 로열티를 강화시키고 브랜드 팬을 팬덤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그냥 썼던 것이 아니 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구매할 때 뭔가 떠오르게 하는 이 브랜드 스토리로 인해서 커넥션 라인이 만들어져서 시간이 지나도 인제 기억에 남는다는 부분들이 이제 CX 마케팅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브랜드 스토리가 전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과
같은 건 아니다. 또 형식은 뭐 우리가 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지만은 맛깔나게 쓰는 글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창작이나 이런 것에서는 좀 더 감동적인 이제 느낌에 대한 스토리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스토리는 좀 더 틀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전략이다 보니까요, 이게 만연체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요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좀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있고 또 간결하고 표현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미리부터 기획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인제 브랜드 스토리와 더불어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커넥션 라인인데, 인제 우리가 낯선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를 느낀다면은 낯선 사람한테 뭔가 경계를 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 그럼 뭔가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와 소비자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란 부분은 어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또 기억을 좀 하게 하고 뭔가 내가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빈 베이컨이라는 미국의 이제 그 원래 이 친구가 그 코미디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 미국 코미디언은 되게 지식적으로 높은 거. 그러니까 스몰 월드 시오리라는 걸 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여기다 보다시피 이제 행운의 편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 단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 세상은 좁은 거야.' 이때 뭐 실험을 통해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6 단계를 거치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그냥 보내지만은 그 사람이 처음이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6 단계를 거치면은 내 편지가 전달이 되더라 하는 게 인제 스몰 시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오바마한테 여러분들이 뭐 오바마를 직접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편지를 보내고 싶어 하면 이런 단계가 6 단계만 거치면은 오바마한테 간다는 거죠. 우리가 뭐 뒤집어서 이게 오바마를 안 하고 '이걸 좀 바꿀 걸 그랬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를 전달하려면 5 단계. 우리나라는 6 단계가 아니라 좀 더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5 단계만 거치면은 항상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건 쉽잖아요. 청원 게시판에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카톡 보내 가지고 20만 명만 되면 이거 채택된대요. 그거 항상 보내고 하니까. 음. 자, 케빈 베이컨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3.6 명만 거치면은 이렇게 된다는 조사 자료를 발표했었고, 마라도에 사는 그 해녀 할머니와 강원도의 두메산골의 선생님은 아는 사이다. 이런 가설을 두는 건데,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거죠. 할머니 아들이 서울의 초등학교 수영 강사를 안다. 아는 것만 있어요. 이 수영 강사의 선배가 강원도의 공무원으로 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공무원이 향후의 후배를 안다. 향후의 후배가 두메산골의 친구로 있다. 근데 두메산골의 친구의 딸이 바로 그 선생님의 제자다. 5 단계만 거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미동국민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미동국민학교. 백양로, 세라복, 샹제리제, 소피마루소, 나들이 화장품, 자전거 라이딩. 여러분들은 몇 개나 커넥션 라인이 맞았나요? 위에서. 여기 하나를 더하면은 성신여대 마케팅 특론 이렇게 들어갈까요? 저에 대한 얘기였어요.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커넥션 라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 라인을 잘 찾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어디에 커넥션 라인이 있다 하는 부분을 잘 찾으면은 우리가 마케팅이나 영업이 쉬워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인제 브랜드에도 나이가 있듯이 당신의 브랜드의 나이는 몇입니까? 앰프란이 27을 얘기를 했었고요. 뭐 비트 31 살, 산뿌리는 36 살, EXR은 23 살. 각각 어떤 나이가 있다는 거는 뭔가 사연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기억되는 어떤 그런 사연에 대한 장점이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커넥션 라인의 효과는 뭐냐면 조기 인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에 대한 것처럼 판매 효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자신감.
그다음에 우리가 타겟 마케팅, 타겟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좀 연속적인 관계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바이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이 커넥션 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넥션 라인을 찾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브랜드 타겟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이제 아이디어란 전형적인 고객인지, 그다음에 또 그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벌브먼트, 그러니까 관여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그래서 어떠한 동기부여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스타일,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들. 뭐 최근 들어서 뭐 MZ 세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MZ 세대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만은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커넥션 라인은 그들이 이제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브랜드 스토리는 사실은 이게 워크숍을 해도 참 재밌거든요. 많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하지만은 브랜드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게임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럴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브랜드 스토리를 작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나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하라. 그래서 브랜드에다가 몇 년생, 뭐 원래 김지영이 유명한 거는 91년 김지영인가요? 맞나요? 82년이요. 82년. 82년 김지영 그 책을 보면은 진짜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진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 보지 못하고 교보에 갔다가 잠깐 이게 히트,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고 있어서 잠깐 기다린 사이에 그것만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페이지를 딱 봐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영화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은 그 안에 내오는 부분이 되게 음식과 관련된 이렇게 뭔가 PPL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직업을 자극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이런 직업 군단들이 관여도가 있다는 것이죠. 회계사 집단들은 회계사끼리 또 뭐 샐러리면은 샐러리맨끼리 뭉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타겟의 70% 이상이 공감하는 추억을 자극하라.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죽거리 자동차, 이 말죽거리가 어딘지는 아시죠? 양재동에 딱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 또 이렇게 바위에다가 말죽거리라고 이렇게 편말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나치죠. 그냥 말죽거리가 뭔가 멀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경험을 자극하라는 부분들이 뭐 첫사랑, 월드컵, 뭐 오방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매력을 자극하라 하는 부분. 그래서 공감하고 독특한 부분을 같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커넥션 라인을 찾아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 때 이런 요소들을 개입을 시켜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넥션 라인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셀이라는, 제가 전 직장에서 타겟을 설정할 때 타겟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관여도라는 거로 결부가 되는데요. 관여도에는 태생적인 관여도가 이제 성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계열에 대한 부분이 나이에 대한 관여도가 또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20대 때 내가 진짜 막 꽂히는 부분과 40이 됐을 때 꽂히는 부분이 틀리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0 중반의 그 여성한테는 유모차 브랜드가 되게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이에 관심이 있었던 유모차가 갑자기 애가 걸음마를 하면서부터는 전혀 관심도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관여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관여도라는 게 확 바뀔 수도 있다, 시계열에서는. 그다음에 공간의 관여도인데 이건 직업, 환경, 주거, 그다음 근무 지역 이런 것들이 공간의 관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매하는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구입하는 것 자체가 다 틀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 가정, 소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향수와 추억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커넥션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타겟을 갖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써 놓지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나중에 내가 우리 화장품에 있어서 요소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그 숨어 있는 관여도를 찾아가는 여행의 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각자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브랜드 스토리의 유형을 보면요. 쉽게 알게 하고요. 그다음에 호감을 주거나 행동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인지 목적으로 또 호감을 목적으로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 스토리들이 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들 한 번씩 보면요. 인지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아이보리 비누. 100년이 넘은 브랜드죠. 이 아이보리 비누는 사실은 플로팅 소비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뜨는 비누다. 근데 이 아이보리 비누는 사실은 이 그런 컨셉을 갖고 있지만은 애기 비누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애기 비누하고 플로팅이 어떻게 관여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아이보리 비누가 처음 나올 때는 실수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자가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제 작업 기계를 깜빡하고 끄지는 않은 상태에서 갔다 온 사이에 이제 거품이 너무 이제 오버플로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탱크에서 거품이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겠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야, 이 거품을 가지고 뭔가 재활용이 안 될까?' 했는데 거품 상태니까 되게 안에가 가벼웠을 거 아니에요. 물에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인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기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모욕을 시키다 보면은 두 손으로 모자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비누 칠을 하고 닦으다 보면 막 비누가 그 욕조 안으로 막 가라앉고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이게 둥둥 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아이보리 비누가 아주 절대적으로 100년 동안 애기들 비누로 이렇게 곽광을 받는 거죠. 물론 샴푸나 이런 것들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제 현대의 어떤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아이보리 비누가 애기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목욕 그런 화장품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을 보면은 요 가방 혹시 안 보이시죠? 요게 이제 플라이탁이라는 가방이에요, 브랜드가. 플라이탁은 뭐냐면 스스로가 이제 감성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방은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이탁의 어떤 가방을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어요. 왜? 이 가방은 이 원단 자체가 재생이에요, 재생. 그러니까 타포린이라고 해서 화물차에 이제 방수를 위해서 쓰이는 바깥에 쓰이는 그 천막포 같이 된 건데 이거를 재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염된 것만 제거하고 나머지를 자르기 때문에 전혀 똑같은 무늬가 없다는 거죠. 음. 오염도에 따라 또 틀리기도 하고. 근데 인제 이 창업자가 스위스의 인제 형제가 처음에 했는데 그 스토리가 재밌어요. 원래 인제 두 친구가 이런 가방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인제 그 설계사였어요, 설계.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PT를 하러 이제 클라이언트를 찾으러 갔는데 그날 비가 좀 왔었나 봐요. 가다 보니까는 어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오수가 튀었는데 이제 도면이 약간 손상을 당한 거죠. 오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가방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물이 튀어서 이제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걸 방수되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참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을 건데.' 하고 하는데 마침 그 트럭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트럭 안에 물건들을 가만 보니깐 하나도 안 젖었다는 거죠. '맞아. 저걸로 가방을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근데 그 아이디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폐기되는 그런 천막천을 재활용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컨셉 자체에서 이 가방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예요. 그러니까 폐차하는
안전벨트는 멀쩡하게 돼 있잖아요. 그 벨트를 활용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바닥은 자전거의 안에 보면은 그 튜브가 있어요. 타이어 튜브. 그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튼튼하죠. 이게. 이렇게 재활용해서 만드는 이 가방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가격이? 무려 37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저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까 밸류를 쳐주는 거죠. 내가 환경을 진짜 보호하는 데 쓴다. 그래서 이거는 중고로 팔 때도 그렇게 싸질 않아요. 한 20만 원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개밖에 없는 디자인 모델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창업자 둘이는 쭈리에 사는데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요. 환경을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타포린이라는 그 천막천을 세척을 하려면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물도 비를 모아서 내리는 비를 저장했다가 그 물로 세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앞에서부터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진실로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를 결정시켜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뭐 지퍼라이터도 있는데 지퍼라이터는 뒤에 나오니까 하고 오드리 헵번이라고 요게 이제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나온 부분인데 이 오드리 헵번이 그 이렇게 미모에 비해서 발이 이렇게 미웠었대요. 그래서 항상 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시상식이나 이런 데 갈 때 너무 불편해했대요. 신발 신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페라가모가 그 내용을 알고 페라가모가 편한 신발을 줬다는 거예요.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제작을 해 줬는데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페라가모가 그렇게 유명 브랜드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오드리 헵번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됐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어떤 선언을 하냐면 페라가모가 나는 그 오드리 헵번을 위해서 평생 오드리 헵번을 위해 구두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 페라가모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가 전달된 거죠. 그래서 이왕 구매하면은 페라가모를 뭐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역할들이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아이보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지포라이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쟁 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 무기들이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게 사실일 거예요. 이렇게 뭐 소주병 같은 데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막 폭발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불을 안 꺼지게 하는 게 지포라이터. 그래서 지금도 지포라이터가 그 이렇게 낚시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바닷바람에도 안 꺼지는 불 뭐 이런 식으로 뭐 소문 나 있기도 하고 요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 이제 적탄을 맞고 그러니까 적의 총탄을 맞고서는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는 그냥 툭툭툭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야 희한하다. 너 총 맞지 않았냐?" 했더니 마침 보니까 가슴에 이 라이터가 있었는데 이 지퍼 라이터를 이렇게 뚫었다는 거예요. 뚫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퍼 라이터는 병사를 살린 지퍼 라이터 이렇게 된 거죠. 일명.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오드리 헵번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리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헐스에 대한 어 잠깐만요. 이게 아비스라는 그 렌트카 브랜드거든요. 근데 1 등은 종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헐스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렌트카 시장의 1 위예요. 근데 아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are number 2." 그러니까 "우리는 넘버 2다. 그렇지만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 등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성공한 어떤 브랜드 스토리로서는 아주 대단한 게 아비스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 등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서 차 안에 내부 청소도 많이 하고 우리 차는요
안에 재떨이가 항상 깨끗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등을 했을 때 또 재밌는 얘기가 또 뭐냐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1등이 잘못하면은 질타를 받는데 2등이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소비자들이 "그래 너희 2등이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좀 더 관대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 2등 전략도 나름 좀 먹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브랜드에 대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뭐 결론 같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물론 소비자들은 제품을 사서 쓰고 거기서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인제 제품만 산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와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사고 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인제 제가 중간고사까지 지금 했던 부분에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뭐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저희 수업했어야 되는데 인제 안 했기 때문에 브랜드 하우스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첫 시간에서도 과제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브랜드의 많은 부분들을 다 터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마케팅 특론 과정을 들으면서 좀 다른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은 화장품 쪽에서의 어떤 브랜드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전달 드리고 싶었던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중간 부분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오늘 브랜드 스토리까지 오기까지는 저희가 인제 브랜드의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화장품과 관련된 브랜드라 하면은 우리가 롱런한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어떤 역사적인 또 배경도 있죠.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이란 그런 부분 때문에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글로벌한 어떤 100년 이상 된 브랜드들과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한테는 K뷰티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한류라는 영향과 더불어서 좀 많은 기회를 가져왔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대기업들만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지금 창업하는 브랜드들도 상당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브랜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지기 전까지 한다면은 뭔가 보여주는 부분들, 뭔가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비주얼을 통해서 아니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또 최근 들어서 어떤 디지털 환경이라는 부분들은 국경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뭐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택하느냐. 또 더 중요한 거는 브랜드 하우스를 하면서 뭔가 핵심적인 얘기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브랜드라는 것이 브랜드 네이밍 아니면 브랜드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을 해 보고 나는 또 우리가 제품에 대한 것들로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는데 이 제품을 벗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은 히트 제품이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은 브랜드라는 거는 브랜드의 어떤 기능상 이렇게 할로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고 잘만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소통만 한다면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그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 브랜드가 중요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해 보면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창업 기업한테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히트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히트 제품으로만 끝나지 말고 거기에 브랜드가 같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그 제대로 된 사례일지는 모르지만 메딜 마스크팩 같은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팩 하나로서 이것이 성공을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마스크팩 시장 자체가 넘어지니까는 뭐 기업 브랜드 또 심지어는 기업 전체에도 위기가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 급작스럽게 우리가 성공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뭐 마녀공장이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통해서 회사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지만은 마녀공장과 메딜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건 전략적으로 가져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메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화장품 브랜드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요번 과제 내면서 우리 우지연 님이 이제 고충을 그 과제에다 집어넣었는데 뭐 저한테 어떤 도움을 청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조언을 해 준다면은, 물론 이제 브랜드 싸움, 그러니까 네이밍 싸움인데 네이밍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표권이라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거기서도 우리가 선출원을 통해서 내 권리 보장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 이상의 오늘 말씀드린 그런 필로소피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그런 콘텐츠의 싸움으로 전환을 했을 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더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내가 기술적으로 이기려고 해, 제품적으로 이기려고 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우리 셀본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몇 명일까?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들이 더 선행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별로 고객들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제품을 사주는 사람이 왜 내 브랜드를 사용을 할까? 거기서부터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랜드 스토리는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제가 몇몇 사례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 하우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통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접근을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건 뭐냐면 저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저는 또 하나의 체험으로 봐요. 우리가 오늘 체험 마케팅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접적인 체험을 한 거고, 직접 한번 해 보시다 보면은 그것이 경험이 되겠죠. 근데 경험에서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했는데 그 경험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여러분들이 그런 직접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더라.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는 체득에 대한 부분들이 거듭되는 어떤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질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또 마케팅에 대해서 '아 나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책을 많이 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에 대한 전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전 잘한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부분을 좀 잘 풀어가면 여러분도 분명히 또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 제가 학교 강의를 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강조하면서, 사실 바람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 강의에 또다시 이렇게 사례로서 설명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뭐 여기다가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제 네스픽이라는, 그러니까 에이빌 코리아라는 그 회사인데, 최근에 한 5년 만에 이렇게 창업한 지 5년 만에 한 300억, 뭐 작년에 한 400억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대요. 근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제 처음에 컨설팅으로 만났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저도 조언을 주고, 또 그 조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400억이 뭐 성공 브랜드야 아니면은 뭐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또 항상 그 중심에 보면요, 소비자 중심의 어떤 사고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자고 좋은 기술을 갖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과연 소비자가 나의 기술과 나의 상품을 어떤 측면에서 좋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의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경험을 팔도록 해라.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거는 제품과 더불어서 딸려가는 브랜드의 스토리. 이 브랜드의 스토리는 단순히 스토리텔링을 잘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쓰이는 거다. 이 전략은
사실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어겼으냐 광고하는 것만 보이지만은 여러분 패키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려도 이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저는 인스타그램의 그 강점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전략은 뭐냐면 컨텐츠를 무조건 많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도 버겁고 콘텐츠가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유튜버로서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100편, 1000편 정도 됐을 때 오픈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유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빨리빨리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뭐냐면 생각을 그냥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너무 버벅거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유튜브에서는요 콘텐츠 한 두 주만 안 올리잖아요. 달아나요. 왜? 딴 것도 볼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특성들을 좀 알고 접근하면은 좋지 않을까. 브랜드 스토리도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자, 아무튼 이제 그 우리 한 학기에 또 중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친숙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혹시 여러분 무슨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아까 전에 커넥션 라인 말씀해 주실 때 예. 세라복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섰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채팅창에? 네. 세라복을 몰라요? 아, 아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세라복이 아는데 맞나요? 예. 교수님 왜 추억이 그것인지. 세라복이 그거잖아요. 세라복 첫사랑? 첫사랑. 저 군대를 해군 나왔어요, 해군.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라복 입은 남친이 있었을까? 그러면 세라복이 낯설지가 않으니까. 세라복하고 첫사랑은 아니고요. 그때 첫사랑이 했어요. 세라복 입고 첫사랑 한 것 같으네요. 제가 채팅창을 안 읽어봤어요. 죄송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지금 몸매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 군인 시절에는 되게 아주 호리호리했어요. 그래서 세라복이 엄청나게 잘 맞았어요. 세라복은 단추가 없는 거 아시죠? 옆에 작구가 달렸어요. 군복인데, 그러니까 외출복으로만 쓰이죠. 그러니까 외출복인데 여기 작구가 달려가지고 옷을 입으려면 거의 생쇼를 해요. 그러고선 내리면은 배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안 내려와요. 작구가 터지고. 그래서 무조건 해군들이 멋있는 이유는 저는 그 몸매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복장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고 그냥 옛날에 제가 그냥 나름 날씬했다고 그냥 상상을 해주세요.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핵심을 보셔야지. 지금 커넥션 라인이 중요한데 세라복에 꽂히셨구나. 좋습니다. 예, 또 자, 오늘 점심시간에는 맥주 하나씩 먹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또 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오늘 또 비가 안 왔습니다. 어쨌든.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를 아시고. 예, 우리는 오프라인을 할 때마다 비가 안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후에 맥주 한잔 드시면서 운동할 때 저는 또 라이딩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임진각 쪽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코스트코 가방 같은 타포린인데 왜 비싼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프라이스가 아니라 밸류라고. 네. 세일러문. 맞아요. 세일러문이 곧 세일러.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세일러문을 기억하면서 세라복이 낯설지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이제 커넥션 라인에 대한 겁니다. 범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이름을 바꿀까요? 그러면 다음부터. 또 해피라이딩. 예, 됐습니다. 아, 빨리 끝내라는 거네. 예, 12시 7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점심시간을 제가 지금 또 붙잡고 있으면 계속 뺏는 게 돼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아까 좀 버벅거린 게 있으면은 일단은 제가 동영상을 우리 그 교육 시스템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꼭 보시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안 봐도 저는 결코 뭐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또 못 보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가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700명, 800명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교수님 질문 네. 있습니다. 아, 예. 네, 저희가 예. 벌써 그 5월 1일 날 학라목을 또 저 비대면 하시겠다는 교수님이 계셔서 예.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잘하면 얘기가 돼야 되는 게 뭐 온라인으로 하자는 건가요? 오프라인 하자는 건가요? 교수님 편하신 대로 저희는 따를 저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저희 고객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온라인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저거 하면 광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훨씬 편하시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학교 지침이 지금 그 오프라인에 못 모이게 되는, 왜냐면 저게 한번 학교에서 터진 적도 있고 크게 터지면 학교가 좀 행정적으로 좀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온라인으로 가면 그냥 같이 가죠. 뭐. 그러면 교수님 다음 주는 그럼 저희가 우선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조금 예, 그렇게 하시죠. 뭐 다른 분들 뭐 오프라인 나는 죽어도 해야 된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학교로 갈게요. 그분하고 둘이서 수업하게. 예, 독과해라도. 예, 일단은 뭐 5월 달까지 그냥 편안하게 가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휴강한 건 제가 그냥 올 출석으로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 여러분들 지금 휴강하면 보강을 원하시는 건 아니었죠? 그냥 놀고 이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예, 의도가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네. 휴강한 거는 나중에 교수님하고 맥주 한잔 하는 거로. 좋습니다. 저 술을 많이 못 먹지만 그래도 기꺼이 여러분들하고는 하겠습니다. 다들 박사님들하고 맥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박사가 되신 거예요.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여러분 이제 지금 그만둬도 박사 가지고 박사 수료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논문은 하여튼 좀 철저히 좀 준비를 하세요. 제가 못 해드리지만은 훨씬 여러분 인생에 그냥 꽃길만 나올 겁니다. 지금 고민하면 나중에 가시가 없는데 좀 늦게 생각하시면 장미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뻐 가시가 안 보이는. 돼야 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시를 뽑으세요. 장미꽃에 가시를 다 뽑는다 생각하시고 그게 논문을 많이 보시는 그런 이유니까 한번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